어머니는 올해 66세가 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초연금을 받을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입금되지 않자 어머니는 혼란스러웠고 관련 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김 씨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이웃 중 상황이 더 좋은 이들마저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성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는데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는 제도의 복잡성과 불공평성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부는 편법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연금을 수령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위장 이용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열심히 저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이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보듯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계산은 현금 자산, 부동산, 근로소득, 부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에 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환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 인정액의 특정 기준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상의 인물 최 씨는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에 각각 1억 원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연 4%를 적용하여 월별로 환산하면 최 씨의 소득 인정액은 매우 낮아집니다. 만약 최 씨가 단독 가구일 경우 그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부는 금융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자녀에게 조기에 증여하여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자격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제도의 단순화와 공평한 지급 방식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초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제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장에 잔고가 많다는 이유로 현금을 조금씩 인출하는 행위는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2011년 이후에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고의적인 재산 축소나 자녀에게의 편법, 증여 등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곤 하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것임을 명심해주세요. 현재 기초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 대상을 현재의 70% 유지하면서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지급 대상을 40%로 축소하여 더 어려운 최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아직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납부와 수령을 늘리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에 연금 고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떻게 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될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연금 지급과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